미생물 이 친구들 착한 친구들 아닙니다.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네. 미생물들은 우리가 밭에 뿌려놨었던 애들 있잖아요. 네. 작물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뿌렸었던 유기물, 네. 뿌렸었던 질소, 네. 뿌렸었던 인산. 네. 이런 친구들을 쓸데없이 먹는 애들이에요. 이미 불용화된 인산, 그렇겠죠. 철이랑 뭐 알루미늄이랑 뭐 그런 칼슘이랑 붙어있는 인산, 네. 이런 친구들을 먹는 거예요. 야,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 농대남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추워, 씨. 미생물 준비했습니다. 미생물. 예. 지금 농한기잖아요. 네. 농한기여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유박도 얘기했고요, 퇴비도 얘기했고요, 뭐 비료도 얘기했고요. 하지만 미생물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유박이나 퇴비를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네. 그런 게. 이게 비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예, 여기까지만 하시고 네, 일단 네. 저희가 미생물 편 준비했으니까 네네네네. 미생물에 대해서 네. 좀 설명하는 영상. 그러니까 미생물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1편. 네. 그다음에 그 역할을 하는 미생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가 네. 2편. 그다음에 3편으로 준비하는 게 최근 기술? 네, 최근 기술. 네, 네, 네. 미생물 제재들의 최근 기술. 그리고 이후에는 그 기술들이 적용된 제품들을 좀 네. 리뷰해보는 시간 이렇게 맞아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 내리겠습니다. 미생물은 써야 됩니다. 쓰지 말라고 하면 또 이제 비로 팔아먹는 거니까. 미생물은 써야죠. 미생물 당연히 써야죠. 써야 돼요. 예. 퇴비도 써야 돼요. 유박도 유박은 써야 돼요? 비로 팔 거예요? 아, 유박 써야 돼요, 진짜? 아, 유박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저는 유박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네. 님박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유박은 그 네.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 네, 쓰시고 네, 네, 네. 일반 농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생물은 아예 뭐 유기농이건 뭐 유기농이 아닌 거랑 다 관련 없이 좋은 게 이미 다 입증이 되어져 있는 제재니까. 그럼요. 그 미생물의 활성도를 높이는 기술들이 적용된 네, 적당한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그렇죠.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한 거여서. 맞습니다. 미생물은 저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생물은 무조건 써야 된다. 일단 네, 네. 서두에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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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미생물의 역할을 저희가 얘기를 쭉 해볼 건데 네. 미생물의 역할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전에 얘기했던 거랑 가장 좀 부합하는 게 저는 탄소, 그러니까 유기물을 조금 변경시켜서 부식으로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 퇴비의 역할에 들어가는 게 그 미생물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제가 좀 속상했던 얘기가 나와서 죄송하긴 한데 네. 저희가 퇴비랑 유박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었던 게 탄소 함량, 그러니까 유기물의 함량이 아니라 부식의 함량, 맞습니다. 부식의 전환율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을 주는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PK 때문에 주는 건 아닙니다. 비료 성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예, NPK 때문에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결국에 씨 때문에, 네. 유기물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기물은 결국에는 네. 이 토양 안에서 유기물의 근원의 역할, 뭐 토양의 뭐 때알 구조라든가 네. 입단화라든가 네. 그러니까 토양의 물리성, 뭐 통기성, 배수성, 보수성 이런 걸 좋게 하기 위해서는 부식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생물은 이런 씨, 네. 유기물을 부식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미생물 자체는 저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그 포식자잖아요. 뭔가를 먹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체를 분해하는 것도 미생물인 거고. 그렇죠. 되게 네. 작은 단위로 분해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넣어준 유기물들은 고분자의 화합물이죠. 맞습니다. 이 고분자의 화합물들은 분해가 돼야지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는 좀 못 쓰이잖아요. 못 쓰이죠. 네. 못 쓰요. 너무 크니까요. 맞아요. 이게 작은 단위로 분해해야 되는데 누가 분해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미생물. 미생물이 분해한다라는 거죠. 미생물이 그렇죠. 분해해서 먹으면서 먹은 거의 일부는 당연히 이산화탄소로 날아갈 거고 네. 방구 뽕뽕 끼면서 그렇죠. 나머지는 또 자기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될 거고 그렇죠. 그중에 꽤나 많은 양들이 부식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미생물의 역할, 저희가 부식을 만드는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유기물의 분해. 네. 네. 그 다음에 또 양분을 좀 가용화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은 무조건 분해자예요. 분해자. 네. 가장 작은 단위의 포식자. 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물, C예요, C. 네. 탄소, 고분자의 탄소를 분해해서 저분자의 탄소, 즉 부식으로 만들어주는 거. 네. 두 번째로는 고분자의 유기태 양분들. 고분자의 유기태 양분들을 유기물과 붙어있는 질소, 네. 유기물과 붙어있는 뭐 철, 네. 유기물과 붙어있는 인산, 뭐 정확하게는 인산이 유기물과 붙어있다기보다는 이미 불용화된 인산, 그렇겠죠. 철이랑 뭐 알루미늄이랑 뭐 그런 칼슘이랑 붙어있는 인산, 네. 이런 친구들을 먹는 거예요. 야, 그런 것도 먹나 봐요. 먹어요. 왜냐면 유기물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유기물에 붙어있는 인산도 먹고. 선호하는 먹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도 생물이다 보니까 네. 몸 안에 단백질도 필요할 아, 거고 그럼요. 그죠? 몸 안에 탄수화물도 필요할 거고 걔네도 ATP 있어야 되니까. 인산도 필요할 거고 네. 뭐 ATP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류마다 나는 암모니아트 위주로 먹을래, 나는 인산 위주로 먹을래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뭐 인산 가용화 진균이라든가 네. 질산화균들이라든가 뭐 그런 균들이겠죠. 그런 균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는 거냐면 큰 단위 유기물과 붙어있는 큰 단위의 양분들을 먹어가지고 소화하고 일부 몸을 구성하고 대부분의 성분들은 가용한 형태, 무기태, 작은 형태. 무기태라고 네. 좀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네. 무기태를 무기태로 큰 질소를 작은 질소로. 맞아요. 큰 질소가 크다는 게 아니라 뭔가랑 붙어 있으니까 몸집이 크면 식물이 흡수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갉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딱 먹기 좋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역할.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작은 단위의 포식자, 네. 가장 작은 단위의 분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2개 정리했습니다. 네. 부식 만드는 거 얘기했고요. 네. 인산이라든지 질소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이런 게 불용화가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불용화 혹은 유기물과 결합하고 붙어 있는 있- 친구들. 네, 그런 네. 것들을 먹어가지고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가용한 형태로 바꿔준다. 네. 와, 굉장합니다. 일단 부식 만들고요. 네. 가용화 시켜주고요. 그러면 막 토양 불용화 이런 것도 네. 해결이 당연히 되겠네요.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불용화도 잘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부식을 만들었고 네. 그렇죠. 두 번째로 불용화되어 있는 친구들을 못 먹는 친구들을 네. 우리 못 먹는 애들이 밭에 많은 걸 우리 염류집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못 먹는 친구들을 좀 가용한 형태로 이렇게 분해해서 바꿔줬으니까 염류집적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생물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미생물 뿌리는 거 관련해서는 네.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잘못 뿌리는 것만 반대하고 그죠? 그렇죠. 그거는 좀 저희가 뿌리는 방법까지는 네. 다음 시간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토양 구조를 좀 개선해주는. 이미 옥 씨가 지금 얘기했어요 벌써 네. 그죠? 화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염류집적 해결되고 그것도 써야 이제 또 녹아내리고 다른 그리고 것들이. 양분도 흡수가 가급한 그렇죠. 형태로 많이 바뀌고 네. 그죠? 킬레이트 할 때도 유기산 쓰잖아요. 킬레이트. 네. 다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죠? 저희가 뭐 이렇게 다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기산 분배하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용욱 씨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염류집적도 좀 해결이 되겠네요. 네. 부분도 해결을 했고 네. 뭐 그리고 조금씩 그 아주 미약한 역할이긴 하겠지만 다른 균류의 뭐 그런 성장을 좀 방지한다라거나 요런 부분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저 그런 거 한번 들어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 네. 게, 이게 좋은 균이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하면 나쁜 균이 침범할 거리를 못 만들어준다. 얘네끼리 뭐 저희가 하는 말로 콜로니를 맞아요. 형성해서 나쁜 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이제 뭐 곰팡이 같은 게 뭐 많이 번식할 수 있는데 그런 곰팡이들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우리끼리의 성벽을 만든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콜로니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자세하게 풀어야 되는 게 네. 아주 그 한정적인 영역에 그렇죠. 굉장히 높은 밀도로 좀 주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작금의 관행 농가 분들께서는 그 농도를 좀 잘 약하게 맞아요. 주시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는 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말씀드리고 어쨌건 용욱 씨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세종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우세종이 있으니까 나쁜 세균들, 나쁜 곰팡이들이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결국 이것도 다 연결돼서 토양의 화학성, 이화학성, 물리성, 네. 화학성을 조금 개량하는 역할까지도 미생물이 어느 정도 좀 담당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생물 이번에 깔끔했어요. 정리가 깔끔했어요, 이번에. 미생물은 팔아먹을 만할 것 같습니다. 미생물은 팔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거 한 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해보는 네. 시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네. 저희가 또 엄청 자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리를 해보면요. 미생물은 저희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쓰셔야 돼요. 퇴비도 꼭 필요해요. 쓰셔야 돼요. 비료도 꼭 필요해요. 네. 유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돼요. 돼요? 왜 유박은 진짜 안 팔? 개분 필요합니까? 개분도 안 경우에 비싸면- 따라서. 안 그럼요. 비싸면 그럼요. 안 비싸면 그럼요. 쓰셔도 되죠. 개분도 좋은 퇴비입니다. 그럼요. 근데 저는 개분보다는 우분, 돈분을 좋아할 뿐이지, 네. 예, 뭐 나쁘다고 한 적 없습니다. 네. 나쁘다고가 아니라 그냥 좀 고려해 보셔라, 가격대를 생각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던 비싸니까. 겁니다. 맞습니다. 비싸니까. 맞습니다. 예. 비싼 거 굳이 찾아서 쓰지 마셔도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드린 거고 네. 미생물 꼭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네. 미생물 하는 역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부식 만든다. 맞습니다. 유기물을 먹고 이 친구들이 작은 형태로
준 게 바로 부식이고 그 부식이 토양의 뭐 입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그 부식을 만드는데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했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양분의 가용화. 그 유기태 질소, 유기태 인산, 뭐 유기물과 붙어 있는 철, 불용화된 인산. 네, 불용화된 인산 이런 친구들을 바꿔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가용화한 형태의 양분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토양의 염류 집적도 해결할 수 있고 이 미생물이 실제로 그냥 비료 성분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 안에 있는 비료 성분을 가용하게 먹을 맞아요. 수 있게 만드는 맞아요. 거니까 특히나 요즘에 인산 가지고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인산이 토양에 많이 염류 집적이 됐어요. 고초균. 네, 고추균 이런 거 많이 쓰면은 도움 됩니다. 예. 분명히 되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토양의 입단화, 부식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화학성이라고 하죠. 물리성과 이화학성을 저희가 교정할 수 있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서 뭐 통기성도 개선이 될 거고요. 그 안에 뭐 이제 뭐 입단화도 되다 보니까 이제 때알 구조도 잘 형성이 될 맞습니다. 거고요. 그러니까 꼭 미생물은 필요한 존재다. 미생물 이 친구들 착한 친구들 아닙니다. 착한 게 착한 아니라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네. 미생물들은 우리가 밭에 뿌려놨었던 애들 있잖아요. 네, 작물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뿌렸었던 유기물, 네, 뿌렸었던 질소, 네. 뿌렸었던 인산 네. 이런 친구들을 쓸데없이 먹는 애들이에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 맘대로. 근데 이 먹는 게 네.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좋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생관계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뭔가를 선별적으로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 자체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먹일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유기물도 먹고 질소도 먹고 인산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밭에 유기물 100, 질소 100, 인산 100을 뿌렸으면 미생물이 있으면 100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먹이로 먹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소화시키면서 이산화탄소도 날아가니까. 네. 근데 그게 미생물이다 보니까 워낙 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뿌려서 이 100을 흡수 불가능한 형태로 놔둘래? 작물한테 도움 안 되는 형태로 놔둘래? 아니면은 이 100을 뿌린 대신 미생물까지 접종을 시켜가지고 미생물이 한 2, 3 먹게 하고 나머지 97, 98은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꿀래? 라는 부분이면은 2, 3이 아까워서 미생물 안 뿌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럼요. 네, 그 개념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 먹이 활동의 부산물로 부식이 나오고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가 나오고 인산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어랑 악어새. 악어랑 악어새 괜찮네요. 네, 네. 악어랑 악어새. 네. 악어는 악어새를 잡아먹지 않죠. 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낀 거 잘 빼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낀 거 빼다가 조금 맞습니다. 걸리면 내가 먹으면 되고. 계속 악어새가 되어줘. 네, 그런 느낌이고. 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아까 이제 병원균, 이제 곰팡이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저희 이렇게 우세종이 돼가지고 잡고 있으면 이런 나쁜 균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떤 균들이 도대체 이런 역할들을 하는가 좀 특화된 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죠? 예. 저희가 그냥 미생물이 이런 기능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미생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데 조금 더 특화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2편도 꼭 기대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 농대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 농대남들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저희가 진짜 많이 준비해서 좀 떨려요.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까 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비료쟁이지 미생물쟁이는 아니잖아요, 또. 잘 몰라요. 그렇게까지는 잘 예, 몰라요, 예. 저희도. 좋은 것만 알지. 네, 예. 좋다만 예, 해줘야지.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좀 댓글로 많이 교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틀리는 부분 없습니다. 정말요? 없습니다. 아씨, 조사했으니까 틀리는 부분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가면은 항상 저희가 항상 조심하는 게 네. 과장하지 말자 이런 그렇죠. 거 좀 조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오류 있으면 안 된다 조심하는데 저희가 과장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비유적인 걸로 과장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을지라도 네. 틀린 내용은 전 지금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1편에서 미생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편, 이번 편에서는 미생물을 종류별로 좀 나눠보고 그 종류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4-5개 정도 그죠? 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인기 많고 범용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거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초균입니다. 바실러스, 맞아요. 섭틸리스. 맞습니다. 네. 바실러스 섭틸리스라고 저 이거 하는- 맨 처음에 저는 이거 고추균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고추에서 뭐가 네. 분비가 되나 네. 그래서 자꾸 농가들이 고추균 그래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고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
맞아요. 오! 맞아요. 근데 나 그래서 진짜 고추균인 줄 알았어. 아, 저는 왜 고추를 왜 배양을 할까? 진짜 나 그런 줄 알았다니까. 네. 근데 초입니다. 고초균. 그 바실러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바실러스의 그 속 중에 하나가 섭틸리스라는 아속이 있는데 네. 걔네를 이제 고초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이 고초균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제품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 차원에서도 배양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디였죠? 제가 예산이었나요? 예산. 네, 예산에 갔을 때 이 고초균을 전문적으로 배양하시는. 배양하는 그리고 기계도 맞아요. 있고 막 그 기계도 요새 많이 좀 구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막 그거를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납품까지 하시는. 맞아요. 그런 분도 봤으니까 예. 되게 신기한 부분이었지만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인산 가용화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초균은 인산을 잘 먹는 거죠. 네. 인산을 먹는 걸 되게 선호하는 거죠, 그죠? 아 근데 인산 먹으면 뭐 균이 인산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이 균, 네. 고초균은 좋은 친구 아닙니다. 네. 나쁜 친구예요. 우리가 밭에서 네. 그러니까 고추가 먹으라고 네. 공급한 인산을 먹는 친구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 먹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게 그게 바로 장점인 거예요. 먹는 게 유리하다. 예. 먹는 게 어떻게 유리할 수가 있죠? 우리 인산 항상 얘기하면서 불용화 얘기하잖아요. 네. 인산 칼슘, 그렇죠. 인산 알미늄, 네. 인산 철. 맞아요. 이런 친구들은 흡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불용화되고. 불용화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염류집적 일으키고 맞습니다. 그죠? 토양에 막 이씨 높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농사 잘 안 되고 아. 이끼 끼고 망했다. 막 초록색 끼고 빨간색 끼고 아 그렇죠. 염류집적 일어났고 빨간색 되면 진짜 조진 거라고. 조진 거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은 미생물이잖아요. 미생물은 네. 결국에 계속 똑같지만 큰 애를 먹어서 작게 만드는 거예요. 큰 애를 먹어서 작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산 우리가 밭에 인산 뿌렸어요. 고추 먹으라고. 근데 뿌리자마자 바로 칼슘이랑 결합했습니다. 야, 씨, 아까워. 인산 100 뿌렸는데 인산 칼슘 100이 생성됐네요. 네. 그럼 고초균이 들어가서 네. 이걸 갉아 먹습니다. 어. 그래서 2, 3 정도 먹어요. 네.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먹은 과정에서 얘네가 분해가 돼서 네. 흡수 가능한 형태의 인산 칼슘이 아니라 인산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아. 이래서 인산 가용화균이라고 하는 거죠. 인산을 가용한 형태로 바꿔준다. 야. 네. 그러면은 고초균이 좀 잘 살아있는 토양에서는 네. 인산이 조금 불용화돼도 인산을 다시 가용화 시켜줄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염류 집적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많이 줄겠네요. 많이 줄죠. 네. 그리고 인산 흡수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뿌리도 잘 자라고. 잘 자라고. 아. 뿌리가 잘 자라니까 또 다른 양분도 잘 먹고. 그렇죠. 다른 걸 잘 먹으니까 또 이제 수확량 늘고 품질 증가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뿌리가 잘 살고 있으면 뿌리에서 분비하는 물질을 또 미생물이 먹잖아요. 또 먹죠. 그러면서 또 잘 또 살게. 상호 아, 비옥한 토양 형성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균 하나 접종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균입니다. 와, 고초균만 얘기해도 지금 저 고초균 바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초균의 중요한 역할 저희가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첫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인산을 가용한 형태로 갉아 먹어준다. 네. 예.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 또 뭐 항생물질 같은 걸 생산해가지고 조금 애들을 좀 보호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식물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결국 그 고초균의 그냥 독특한 특징인 것 같은데 그 바실러스를 가지고 뭔가 방제를 하는 농법도 저는 좀 보긴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초균이 활성화된 토양에서는 네. 항생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푸른 곰팡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곰팡이 알죠? 페니실린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원래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다가 연구원이 실수해가지고 곰팡이가 거기에 그쵸. 감염이 돼가지고 배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연히 접종했는데 세균이 막 죽고 네. 비슷한 겁니다. 고초균이 푸른 곰팡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뭐 고초균이 설마 푸른 곰팡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한다. 얘에서도 항생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초균 자체가 그 미생물 중에서도 되게 그 토양에 잘 살아남는 우세종이래요. 애초에 힘이 좀 센 친구구나. 강한 친구죠. 네. 착한 친구는 아닌데 강한 친구. 네. 착한 친구는 아니고. 착한 친구는 아닌데. 일진이네. 일진이죠. 일진이네, 이거. 일진입니다. 일진들이 한번 딱 이렇게 자리 잡으면은 네. 나머지 그냥 좀 1.5진, 네. 2진 애들은 기 못 피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항생물질을 잘 분비한다 정도를 생각해 주시는 게 두 번째 역할인 것 같습니다. 분배할래 말래? 약간 이런 느낌? 할래 말래. 네, 할래 말래? 이런 말래. 느낌? 예. 네,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쇼박스랑 콜라보하고 네. 싶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거는 제가 그 해조 추출물 같은 걸 좀 공부하다가 좀 알게 된 건데 이제 사이렌을 울린다고 그냥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하는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유도 전신 저항성이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ISR이라고 하죠. Induced Systematic Resistance. 네. 그러니까 고초균이 그 뿌리랑 상호작용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왜 이거는 되게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영미 문화권에서 네. 이 얘기 해도 되나? 되게 재미없는 얘기인데 하나 할게요. 네. 베스트셀러 책 하나 있어요. 네. 그 www 알죠? 인터넷. 네. 그게 월드 와이드 웹이잖아. 그렇죠. 그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네. 거에서 한번 그걸 읽었었는데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은 네. 이게 그 미국의 식물학자가 네. 쓴 책인데 네. 나무들 있잖아요. 네. 되게 큰 원시림을 조사를 하니까 네. 원시림의 뿌리랑 뿌리가 이어져 있대요. 아바타. 아이 그런 느낌 아니야. 아바타. 맞아. 아바타 다 이어져 있어요. 뚜루꾸막던데 네. 그거 있는 게 뿌리랑 뿌리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곰팡이 있죠. 네. 곰팡이가 이 뿌리랑 뿌리를 연결한대요. 아바타. 그래서 이 나무가 네. 예를 들어 아프잖아. 네. 아프고 뭔가 막 시그널을 보내잖아. 네. 스트레스 받아서 시그널을 보내면 이게 균사를 통해서 다른 나무로 가는 거야. 오. 그래서 이 나무도 야 너 지금 가물어? 그럼 나도 좀 있으면 가물겠네? 네. 야 그럼 가문 거 대비해야 되니까 나 뭔가 그러면 체내에 뭔가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 네.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우드 와이드 웹. 야. 그러니까 이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도 그 균사를 분비해가지고 네. 뿌리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토양에 있는 이병 같은 거를 먼저 식물한테 알리는 거지. 그렇죠. 알리니까 식물이 오케이 네. 사이렌 엥 사이렌을 울린 거예요. 그렇죠. 그 비유하신 대로 네. 울리니까 바로 그러면 오케이 나 그럼 대비해야 되니까 뭔가 활력도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스트레스에 대응해야 되니까 에틸렌도 분비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틸렌 전구 물질 같은 경우도 그럼 나 좀 미리 분비해 놓을게. 약간 대비. 네. 백신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의 작용이랑은 다르지만 백신의 기능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뿌리랑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스트레스가 유도되는 그런 시그널, 그런 신호를 미리 식물한테 전달해서 식물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어줘. 야. 아무래도 그러면 급작스럽게 우리가 추운 거랑 그렇죠. 지금 밖에 춥잖아요. 네. 제가 나가기 전에 용욱 씨 차에 가기 전에 용욱아 춥다. 야, 옷 연미고 나와라. 네. 야, 춥다. 네. 나 얘기했다. 그거랑 야, 가자 하면서 가는 거랑 첫 번째가 조금 더 마음을 대비하니까 덜 춥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인 거예요. 우드 와이드 웹.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고초균 얘기했으니까 고초균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분 가용화 잘 시켜준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인산. 특히나 인산을 잘. 그리고 인산 가용화 시키는 거면 끝난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인산 자체가 불응화가 제일 심각한 양분. 맞습니다. 많이 줘야 되는데 심각한 양분인데 인산을 가용화한다. 네. 끝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항생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병해 같은 걸 좀 예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예에 들면서 이제 푸른 곰팡이 얘기도 네, 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도 전신 저항성. 아까 말씀하신 우드 와이드 웹. 네, 우드 와이드 네. 웹 얘기하면서 진짜 책이 있어 이거. 네. 네. 이런 거를 사이렌을 울려주는 역할을 맞아요. 한다. 그리고 맞아요. 고초균 자체는 약간 일진 같은 친구다. 잘 그래서 살아. 잘 살아남는다. 좀 센 친구다. 나쁘지만 센 친구다. 이름에 초 들어갔잖아요. 네. 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게 바로 고초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고초균 팔 수 있나요? 고초균 완전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초균. 근데 저희가 고초균을 못 팔아가지고. 네. 일단 저희는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네. 목적이니까요. 네.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트리코데르마. 트리코데르마. 네. 곰팡이 잡는 곰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트리코데르마. 요거는 고초균보다는 조금 그 뭐였더라? 그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범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상품 같은 거 미생물 들어가는 비료나 네. 미생물 들어간 영양제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상세 설명에 트리코데르마가 써 있는 경우가 왕왕이죠. 맞아요. 확실히 있어요. 많이 봤어요. 예, 트리코데르마는 조금 다른 고초균이랑 다르게 무슨 뭐를 가용화시키고 뭐 그런 역할 네. 은 좀 약해요. 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미생물이다 보니까 뭔가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으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소화를 시키고 작게 만드는 거니까 그 작게 만든 친구는 가용화 시킬 건데 고초균이 그쪽으로 워낙 특화가 돼 있는 거고 네. 트리코데르마는 고초균에 비해서 그런 역할은 조금 약하지만 네. 확실히 강한 게 이 트리코데르마라는 곰팡이가 다른 곰팡이를 잡습니다. 아, 곰팡이한테 일진이네요, 얘네. 진짜 일진이에요. 네.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균사, 곰팡이 포자 자체가 되게 분비가 잘 돼가지고 네. 일단 뿌리 쪽을 휘감습니다. 뿌리 근처로 이렇게 휘감아서. 휘감아요. 네. 네, 휘감는 거 자체가 좀 약간 긍정적인 휘감음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랑 뭐 경쟁해서 얘네가 막 양수분을 흡수하고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미생물이에요. 네. 고작 미생물이랑 고추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고추가 이기죠. 고추가 무조건 이겨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미세 현미경으로 봤을 때 뿌리가 아니라 그 균사를 막 뻗어요. 뻗어서 이 뻗은 거 자체가 다른 병원균, 다른 곰팡이들이 고추,
다른 식물의 뿌리로 침입하는 걸 막아줍니다. 일단 1차적으로 방패 같은 역할이네. 일단 실드 치는 거죠. 네. 내가 더 실드 칠게 약간 그 느낌으로 가는 네. 거예요. 네. 그 균사를 보면서 이렇게 휘 감아요. 그리고 휘 감은 다음에 그렇게 방패로 한 다음에 그 휘 감은 그 균사에서 또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렇죠. 이 분비가 되는 물질들이 결국에 다른 곰팡이류들의 뭔가 세포벽 세포를 파괴하는 물질들을 좀 분비를 합니다. 네, 방패 역할도 하면서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뭐 녹이는? 네. 네. 산을 좀 내뿜고 하면서 완전히 산은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곰팡이류를 녹일 수 있는 다른 곰팡이들의 농약인 거예요. 네. 이쪽으로 뭐 오지 마. 오지 마. 내가 뿌리는 감고 있으니까 네. 이 근처는 오지 마. 네. 그래서 병원균을 오지 못하게 하는. 샥 딱 뿌리 감았잖아요, 그죠? 네. 뿌리 감고 다른 병원균이 딱 근처에 오잖아요. 그럼 얘네가 딱 글로 가요. 네. 그 다음에 얘네 세포벽을 녹여요. 네. 얘네 세포벽 안에 그러면 녹였으니까 세포질이 있죠. 네. 그 안에 맛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맛있는 애들. 그러면 이제 흑백요리사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맛있는 애들을 얘네가 먹습니다. 네. 그럼 여기 세포질이 쪽 빨렸잖아요. 얘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네. 얘는 그럼 또 왕성하게 또 살아남고. 그렇죠. 더 강하게 그럼 막을 수 있고. 네. 막았는데 또 강한 애가 왔다? 네. 그럼 또 세포벽 뚫어서 세포질 쪽 빨아먹고 또 강하게 살고 얘는 또 죽고.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트리코데르마. 트리코데르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트리코데르마는 그냥 정리할 게 없네요. 네. 약간 방패 역할을 하면서 밖에서 들어오는 곰팡이균 같은 거 있으면은 얘 세포 녹여가지고 쪽 빨아먹고 자기 살고 맞아요. 뿌리 보호해주고 네. 약간 이런 역할 그- 하면서도 물론 다른 뭐 부식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하겠죠. 고초균보다 조금 네. 약하긴 하지만 특징적으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맞습니다. 걸 말씀드리는 게 바로 트리코데르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나의 개인적인 아쉬움. 네. 그러니까 트리코데르마가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어요. 네, 트리코데르마가 들어있는 비료, 분말, 뭐 수화제, 그렇죠. 입상제 그런 네.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얘기 안 하고 어느 제품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트리코데르마가 들어있다 네, 라고 쓰여 있으면은 농가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네, 농약을 얼마나 줄였는지 혹은 뭐 이병률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렇죠. 이런 걸로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생물이 들어갔다가 아니라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요런 역할을 할 겁니다. 이 트리코데르마가 이병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트리코데르마가 들어간 제품이 좋네까지는 인식할 수 있죠. 네. 그럼 얘네가 얼마나 좋을 거냐는 파는 분들이 입장하셔야죠. 맞습니다. 그 파는 분들이 실제로 해봤는데 고추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뭐 곰팡이 접종을 했는데 이병률이 뭐 30% 줄었어. 네. 그래서 농약 사용이 뭐 50% 줄었어. 네.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더 농가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짧게 한번 해봅니다.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광합성균. 광합성균은 광합성균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네.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종류가 많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광합성균은 그 일반적인 미생물들 중에서도 좀 몸집이 큰 친구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조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네. 몸집이 좀 큰 친구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몸집이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식물은 광합성하죠. 그렇죠. 식물은 광합성하는 게 아니라 식물은 광합성만 하죠, 사실. 광합성을 하죠. 네. 그러니까 식물이 증산작용도 하고 뭐 호흡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의미 없고 그냥 광합성만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저는 식물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광합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식물은 광합성 빼면 아무것도 없다. 제 입장에서는. 뭘 만들어야 비대도 시키고 그 만든 걸로 호흡도 하고 그런 거니까 광합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용욱 씨가 잘 얘기해 주셨는데 농가분들이 네. 어떻게 하면 달아져요라는 질문 하잖아요. 당도 올리기. 저 얼마 전에도 세미나 하고 왔잖아요. 네. 사과 대추 세미나. 네. 안 그래도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달아져? 달아지게 만들고 싶다.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멋있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거 알면 제가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농사 짓지? 나 혼자 사과 대추 지어서 떼돈을 벌지. 이거 봐. 내가 그거 알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휴감대도 갔다 왔는데 휴감대 굳이 차 타고 거기까지 가서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그니까요. 네.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국에 광합성이잖아요. 그렇죠. 광합성을 해야지 달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광합성을 한 다음에 당을 형성해서 그걸 잘 전류를 시켜야 달아지는 건데 광합성 세균은 작물들 광합성을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지들이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식물이 광합성 하는 것처럼 균이 광합성, 미생물이 광합성을 하는 그래서 거예요.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좀 크기가 큰 거예요. 네. 광합성을 하다 보면 조효소가 필요하니까 효소를 갖고 있어야 돼서 좀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광합성 세균은 지들이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일단 네. 이게 오해예요. 네. 이거 넣어주면 식물이 광합성 잘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맞다. 그 산물을 식물한테 줘요? 끝난 거잖아요. 이야, 제가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공장을 2개 만들어놔 그러면. 그쵸. 어떻게 하면 달아져요? 뭐 잘하면 된다고요? 광합성 잘하면 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더 없어요. 네. 결국에 당에 네. 달아지게 만드는 당의 네. 최초의 산물은 광합성 산물인 거예요. 그렇죠. 광합성을 뭐 만드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변형해가지고 당으로 만들겠죠. 뭐 거기까지 설명 안 할게요. 네. 그럼 광합성을 잘해야지 달아져요. 네. 그러면 광합성의 산물 뭐가 있죠? 포도당이 있고. 그렇죠. 아니, 포도당만 얘기할게요. 네. 포도당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포도당을 만들어줘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광합성을 잘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광합성균은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네. 그 산물을 식물한테 갖다 바친다. 네. 그래서 그 식물이 그걸 먹고 네. 당도도 올라가고 색도 비대도 좋아지고 되고. 맞아요. 와. 네. 뭐 말한 대로 포도당 말고 무슨 뭐 아미노산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포도당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실제로 제품들 중에서도 그리고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다. 그렇죠. 그죠? 있어요. 맞아요. 예, 뭐 그런 제품들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면 네. 포도당을 넣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광합성 세균은 포도당을 스스로 생성해서 식물에게 넣어준다. 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럼 광합성균도 정리가 쉽습니다. 네. 광합성을 도와주는, 식물의 광합성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그 산물을 식물한테 갖다 바치고 맞습니다. 그 식물은 그걸 먹고 맞습니다. 당도, 비대, 전반적인 생육 네.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맞습니다. 있게 하는 맞습니다. 게 바로 광합성균이다. 맞습니다. 야. 좋죠. 좋은 좋은데요? 좋은 균이에요. 광합성. 지금 세 가지 말했는데 일단 병에 대해서 내병성 있는 트리코데르마 이 친구는 조금 별도의 친구고 네. 두 가지 친구 지금 광합성균하고 그다음에 고초균. 고초균 요 두 친구는 네. 굉장히 농가들이 약간 끌려하겠어요. 야, 팔자. 어때올 데 없냐? 트리코데르마는 약간 좋긴 해요. 물론 어, 좋긴 한데 광합성 해주고 그다음에 인상 가용화 시켜주고 요거에 조금 더 꽂히실 것 같아. 그럼 트리코데르마 팔 거면 내가 그걸 조금 더 열심히 해볼게. 근데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알고 있는 게 광합성균 알고 계시고 고초균 알고 계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코데르마가 좀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부식을 만드는 역할은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병원균의 침범을 좀 방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특색 있게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 트리코데르마건 바실러스 섭틸리스건 고초균이라고 할게요. 네. 고초균이건 네. 트리코데르마건 네. 아니면 그 광합성 세균이건 광합성 세균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네. 들어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입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은 저희가 했으니까 네. 실제로 이거 했는데 당도가 올랐다. 네. 실제로 이거 했는데 무슨 뭐 인산이 이렇게 됐다. 그렇죠. 이런 거를 증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산균, 그다음에 뭐 효모, 효모.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효모는 들어간 제품들. 네, 효모 많아요. 유산균도 있는데 나 효모 진짜 많이 봤었던 네. 것 같아요. 효모가 만들기 편한가? 아니요, 근데 유산균도 저희가 이제 유산균이라고 해서 그렇지 락토바실러스, 음. 락토바실러스 들어간 거 진짜 많거든요. 효모가 더 많지 않니? 효모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효모가 더 만들기 편한가? 모르겠어. 글쎄요, 효모는 어찌됐건 저희가 막 술 만든 데도 맥주, 쓰고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약간 익숙해서? 근데 어쨌건 제가 봤을 때 메인은 세 가지는 그 효모랑 유산균이 효모랑 유산균도 좋긴 한데 저는 메인을 고초균 네. 그리고 트리코데르마 네. 그리고 광합성 세균 이렇게 네. 세 가지를 메인으로 보고 싶어요. 유산균하고 효모도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좋은 역할을 하죠. 네. 유산균 같은 경우는 염류집적에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고 네. 효모도 결국엔 유기물 분해해가지고 부식 만드는데 그렇죠. 굉장히 특화된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저희가 고초균 네. 그리고 트리코데르마 네. 그리고 광합성 세균, 효모, 유산균 이렇게 얘기했는데 5가지 전부 다 미생물이니까 네. 뭔가 큰 친구들, 네. 큰 친구들을 갉아먹어서 네.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갉아먹어서 흡수가 가능한 형태 그리고 혹은 토양에 작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금 단위로 만들어준다라는 게 가장 큰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넣어줘도 되는 건데 거기서 플러스 추가적으로 각각의 고유의 역할이 조금 있었는데 고추경 같은 경우 고초균 같은 고추라고 했죠. 네. 고초균 같은 경우는 인상 가용화. 그렇죠. 뭐 그 외에 항생물질이라든가 뭐 사이렌 같은 경우는 부가적인 거니까 네. 인상 가용화. 인산가용화, 네, 그리고 트리코데르마 같은 경우는 보호, 보호, 식물 보호, 뿌리 보호. 뿌리 보호, 네. 뿌리 보호. 그 우드 와이드 웹. 네. 그리고 광합성 세균 같은 경우는 포도당 공급. 네.
네. 그리고 효모랑 유산균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생물의 고유의 역할 이외에 특히나 유산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토양의 염류 해결, 가용화에 굉장히 네. 장점이 있는 친구고, 효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식 생성에 네. 굉장히 또 특색 있는 친구다 정도 정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미생물 제제를 그냥 쓴다가 아니라 내 미생물 제제에는 어떤 게 들어있고 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요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지켜보시면은 이게 미생물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확인하시고 효과까지 확인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네. 얘기예요. 어떤 걸 썼는데 어떤 효과가 나는지 내가 알고 써야지. 그럼요. 기대하는 효과가 있어야 그게 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생물 이것도 진짜 농가분들도 그렇고 회사분들도 친절, 저희가 이 미생물 리뷰 왜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왜요? 없어, 설명이. 아, 설명 없어요. 아예 없어. 네. 그러니까 리뷰를 하고 말고가 없어. 그러니까 뭐 바실러스가 들어갔어. 그럼 네. 인상 가용화잖아. 네. 그럼 인상 가용화에 대한 내용 자체가 설명이 없어. 그냥 뿌리 잘 자란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뷰를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좋은 거를 더 입증하실 거면 자료를 좀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효과도 명확하게 좀 써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찌됐건 저희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제품 고르시는데 좀 도움되시고 효과도 검증하시는데 도움되시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이런 균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안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내 맛에 더 효과가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3편으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들입니다. 네, 저희가 미생물 3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1편에서는 미생물의 역할, 미생물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어떤 게 좋다 얘기했고, 2번째로는 종류별로 역할 좀 세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꼭 봐주시고 오시면 3편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3편의 주된 내용은 미생물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미생물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냐, 나도 효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쓰면 효과가 좋고 어떻게 쓰면 도대체 미생물을 죽지 않고 잘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보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비료도 그런 원칙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효과 제일 많이 보고 싶으면은 무슨 뭐 토양에 따라 조금 가감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함수율도 봐야 되고 온도도 그렇죠. 봐야 되고 네. 뭐 비옥도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다 보는데요? 근데 미생물 같은 경우 그리고 비료도 마찬가지로 pH도 보고 하는데 그렇죠. 미생물도 똑같은 거지. 땅에 뿌리는 거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이니까 얘는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비료는 그 환경에 맞춰주면 다시 조금 얘가 번성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잘 뿜어낼 수 있는데 맞아요. 미생물은 죽어버리니까 맞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것 같아서 네. 뭐 사실 그렇잖아요. 비료 뿌릴 때 20도인 토양이랑 10도인 토양이랑 흡수율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죠. 관련 없이 뿌리잖아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니까. 근데 미생물은 네. 이런 조건을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네. 조금 더 예민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용욱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물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뭐 온도도 고려해야 되고 pH도 고려해야 되고 다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생물이니까 네. 유통기한을 일단 잘 고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유통기한. 네.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 세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어떤 업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업자분이 예. 이거는 유통기한이 없다. 없다. 그래서 포대를 뜯으면 살아난다. 그냥, 포대를 뜯으면 살아난다.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포대가 네. 진공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포대도 물에 오래 담궈놓으면 물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유통기한이 없다니까 네. 이 양반은 되게 신기한 제품을 파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전 감히 말합니다. 그분은 저한테 사기치신 것 같습니다. 네. 유통기한은 보통 1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생물 제제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뭐 이렇게 어떤 처리를 해서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뭐 2년까지 볼 수 있다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1년 안에 쓰는 게 저도 가장 안전하지 않나. 2년까지 볼 수 있다지 2년에 제일 좋다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생물이니까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은 넘지 않는 게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가능하면 뭐 유통 과정도 있으니까 네. 뭐 1년은 넘지 않는 게 저는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생물의 효과를 제일 잘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 제품에서는 유통기한. 유통기한을 제일 맞아요. 가장 먼저 봐라. 맞아요. 저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밀도입니다. 밀도. 중요하죠. 그 보통 제품을 구매하실 때 보면은 10에 몇 승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알기로 10에 6승 이상이 되어야 미생물 제재로 등록이 가능한데 요것도 10에 6승이냐 7승이냐 8승이냐 엄청 차이 나잖아요 지금. 그 승은 곱하기 10이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10의 2제곱이랑 10의 3제곱 1차이 아닙니다. 네. 10배 차이입니다. 10배 차이입니다. 네. 제가-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봤던 제품에서 이제 가장 차이 나는 거는 한 1000배까지도 나는 거 맞습니다. 네, 10의 3승 차이, 그죠? 네. 네. 1000배 나면은 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억이고 하나는 1000억인 거예요. 한 마리, 1000마리 차이예요. 네. 어마무지한 거죠. 이게 네.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요. 같은 부피 안에 이 농도가 그만큼이나 차이 나면은 같은 미생물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셨더라도 효과를 분명히 다르게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도 생물이니까 그 자기 영역에서 공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겠죠. 네. 분명히 우세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걸 콜론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네. 그죠? 그 뭔가 식민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토양의 일정 구획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네. 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애초에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유리하겠죠. 많이 맞습니다. 들어있는 제품을 줬을 때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자기의 식민지, 자기의 콜론이, 자기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한 손가락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적정 시비량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적정 시비량을 그러니까- 주셔야 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품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네. 이거 1kg을 100평 해주세요. 네. 1kg 100평 줘야지 우세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거보다 적게 주면은 의미가 없이 죽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료랑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질소 10kg 주세요 했을 때 네. 아니 난 가감해서 5kg 줘야 돼. 네. 그러면 5kg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들어가죠. 네. 부족하겠죠. 네. 근데 미생물은 비유해 주신 것처럼 1kg 주세요 했을 때 얘네가 우세종이 될 수 있지만 500g 줬을 때 우세종이 되지 못하니까 그냥 토양 안에서 시름시름 사멸해가는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효과도 못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료는 1kg를 주든 500g을 주든 어찌됐건 효과는 나와요. 나는데 500g 들어갔어. 500g만큼만 맞아요.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생물은 1kg를 줘야만 효과가 나고 500g을 주면 이거는 너희만 못한 맞습니다. 효과가 날 수 있다. 돈질하는 거, 돈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 아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을만한 회사에 네. 믿을만한 제품을 잘 선정을 하시고 네, 그 제품의 사용량을 네, 좀 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게 적게 주는 건 안 되는 거네. 일단 기본적으로 밀도를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많이 주는 거는 그럼 좋을까요? 많이 주는 것도 근데 제 생각인데 네, 많이 주면 네, 유기물을 너무 많이 갉아먹고 네. 지들끼리 많이 번성하다가 이제 먹을 게 더 이상 없어지면 기아 현상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죽게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주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뭐 다른 또 이유가 이제 있을까요? 정확하시고 또 네. 다른 비유를 해보면 저희가 우세종, 오세종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주말 농장하는 저밭 있죠. 네. 저밭에 그러면은 과연 고초균만 있을 것이냐? 아 다른 게도 많이 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구획별로 아주 미세한 영역에서 자기들의 우세 영역이 형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시비량이 과하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고초균만 있는 밭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저 밭에는 저는 고초균 말고 네. 강합성 세균도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고 네. 효모도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고 막 다양한 세균 유산균도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질산화균도 있었으면 네. 좋겠고 인산 가용화 진균도 있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철 가용화균도 있었으면 좋겠고 철 호기성 세균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친구들을 다 자기들이 잡아먹는다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잡아먹는다는 게 아니라 약세종으로 만들어서 다 퇴출시키고 자기만 생육할 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 시비량은 진짜로 약간 좀 미생물적인 정말 그 적정한 적정한 시비량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하면은 효과를 못 볼 것 같고 강하면은 다른 유익균들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적정 시비량을 잘 준수해서 준수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제품적인 면에서 두 가지 왔습니다. 네. 유통기한을 봐야 된다. 유통기한이 1년 이내에 좀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네. 좀 그렇게
했을 때 더 효과가 좋다. 빠를수록 좋아요. 네. 그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밀도 부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안에 들어있는 함량이 높은 친구가 어찌됐건 좋다. 네. 좋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토양 안에 뿌렸을 때도 그 밀도 있게 들어가야만 좀 효과를 본다라고 이렇게 제품적인 측면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 적정시비량 준수하셔라.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토양 환경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양적인 측면은 이제 비료랑 비슷합니다. 온도, 함수율, pH.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빛. 빛. 이거는 비료랑은 조금 다르죠. 네,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시죠. 온도부터 가시죠. 온도는 네. 얘네가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물이니까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네. 먹이 활동하고 제일 얘네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온도가 생물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20도, 30도로 정해져 있어요. 확실히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너무 추워요. 지금 기본적으로 미생물 못 살아남습니다. 추워 진짜. 진짜 너무 추워요. 미생물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못 지금. 살아남습니다. 네. 미생물 못 살아남아요. 네, 번식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뿌리시면 안 되죠. 네. 요럴 때 뿌리시면 안 되고 20도, 30도 정도 됐을 때 좀 따뜻할 때 네. 그때 뿌리셔야지 얘들도 잘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온도가 네. 얘네도 살기 좋다. 네. 우리 막 10몇 도 되면 좀 쌀쌀하고 네. 30도 넘는 날씨가 있나? 너무 덥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0도 초반 이럴 때 그냥 온난하고 기분 좋잖아요. 네. 이 정도 온도를 맞춰주는 게 생각해보면 미생물 배양하는 기계들은 다 열성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물 좀 따뜻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온도를 좀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수분. 수분도 마찬가지인데 좀 함수율이 필요해요. 네. 기본적으로 얘도 생물이니까 물이 좀 있어야지 뭐 당연히 그러겠네. 생물이잖아. 아니 바싹 마르면 얘네 물 없어서 죽겠구나. 이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바싹 마르면 죽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그럼 이제 미생물들의 최근 동향, 네. 최근 기술, 네. 그러니까 바싹 마르면 죽으니까 바싹 안 마르게 하는 기술 오. 이런 거를 좀 이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 그 소개시켜드리는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네. 고르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겠네요. 어쨌건 그래서 토양의 수분 함수율은 한 60% 전후 이 이게 정도 유지가 되면은 식물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식물 잘 살 수 있는. 생물이잖아, 생물. 그리고 이게 사실 그런 거죠. 20도, 30도도 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럼요. 그거보다 낮으면 인산 흡수 안 되고. 그렇죠. 그거보다 높아지면은 우리 뿌리 과오봐가지고 막 뿌리털 짧아지고 그런 거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생물 연구라기보다는 제가 미생물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식물이 잘 사는 조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불성설이지 않아? 미생물이 잘 사는 조건으로 밭을 맞춰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식물이 잘 사는 조건으로 밭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식물이 잘 사는 조건에서 밭을 맞춰주는 그 조건에서 네. 미생물이 잘 살아남는 미생물만 선택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네. 막 말도 안 되게 영도에서 잘 살아남는 미생물이 있어요. 너무 좋아, 근데 효과가. 아니 그럼 뭐예요? 그럼 식물이 못 자라는데. 식물이 없는데. 식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영도에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 그러니까요. 막 50도에서 이게 엄청 잘 사는. 아니 사람도 못 살아요. 식물이 못 사니까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식물이 잘 사는 범위에서 미생물도 잘 산다 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pH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pH는 근데 사실 이게 좀 미생물마다 좀 달라요. 또 종류마다 다르고.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중성이나 약알칼리성, 왜냐면 얘네 유기산 분비하잖아요. 네. 산 분비하는 친구들은 알칼리성을 좋아해요. 왜냐면 산을 분비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중화가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광합성 세균 같은 건 pH 4, 네. pH 4.5 이런 데 잘 자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산균도 생각해보면 pH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쓰는 균, 네. 이의 종류에 따라서 네. 어떤 pH를 선호하는지 좀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달려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pH는 미생물의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약알칼리성 중성을 선호한다 정도로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토양 환경하고 온도 그다음에 습도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 이제 빛 얘기예요. 빛 신기하죠. 네. 생물이잖아요. 네. 생물이다 보니까 UV, 울트라 바이올렛. 네. 우리도 여름에 선크림, 선블록 바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부 노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잘 안 바르다가 최근에 열심히 바르려고 합니다. 피부라도 지키고 싶어가지고. 네. 예. 왜 도가 붙어요? 예. 피부를 잘 지키고 피부를 싶어서. 지키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생물이니까 네. UV에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알죠? UV는 살균력이 엄청 강해요. 맞아요. 살균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무슨 막
그 집에 정수기도 컵 소독하는 거. 네. 그리고 막 양액도 그걸로 소독하고 그렇죠. 수돗물도 그걸로 소독하고 네. 하잖아요. 소독한다는 얘기가 균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생물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생물 그러니까 비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진짜 별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UV 받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아저씨 그 햇빛에다가 타포린도 없이 그거 보관하면 안 되시겠네. 사기당한 거라니까요. 사기당한 거라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자외선을 받으면은 네. 어찌 됐건 좀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맞습니다. 많이 조성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양 막 이렇게 까디짓고 하잖아요. 까디짓고 한 다음에 이제 미생물 같은 거 뿌리면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경운, 네. 토양 뒤집기, 네. 막 고구마 농가들 막 토양 막 이파이 다지기, 뒤지고 뒤집잖아요. 다지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미생물이 많이 죽을 수 있다는 많이 얘기네요. 그런 맛은 이제 지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미생물력이라고 할까요? 네. 새로운 용어를 만듭시다. 미생물력. 미생물력. 네. 그러니까 경운 이꼬르 미생물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운을 하면 사실 그 농가들이 기대하는 게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거다. 이 맞습니다. 안에다가 이제 수분이랑 맞습니다. 산소를 좀 맞습니다. 넣어줘서 통기성도 개선하고 맞습니다.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넣는데 맞는 얘기예요. 네. 네. 물론 그 네, 역할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지만 미생물의 역할에서는 네. 좀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 경운을 이게 또 오해할 수 있어. 경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 돼요. 네. 최근에 이거 완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또 경운 싫어하더라. 그것 때문에 그 탄소 배출 때문에 네네네네. 그 농업 쪽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무경운 농업을 하자 말자 이러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아직 생각하지 맙시다. 네. 농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경운이 저는 찬성입니다. 네. 근데 경운 했을 때 밭의 비옥도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지력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력이 좋아집니다. 그쵸. 실제로 네. 말씀하신 대로 토양의 통기성도 좋아지고 배수성도 좋아지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었으니까 뭔가 좀 그 토양의 그런 유해균들도 그렇죠. 뭔가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리프레시 되고. 아니 좋은 균들만 죽는 게 아니라 네, 나쁜 네, 균도 네, 분명히 네. 죽을 거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건 우리가 지금 미생물 얘기하고 있지만 유익한 미생물, 네. 미생물들은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생물력, 지력은 올라가지만 미생물력은 떨어진다. 그러면 땅을 좀 뒤집을 때 미생물을 미생물을 접종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아주 좋은 응용이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하면 좀 죽는다 할 때 토양 살균제. 아,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토양 살균제를 미생물하고 같이 접종하시는 일은 없겠지만 미생물하고 같이 주시면 미생물도 죽고요. 살균제잖아요. 네, 유익한 미생물도 죽고 네. 나쁜 미생물도 죽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토양 살균제를 사용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지금 이런 미생물 제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미생물은 사용하셔야 되는 타이밍을 그럼 또 잡을 수 있겠네. 토양 살균제도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토양 살균제 어떻게 안 해요? 해야죠. 파란색, 노란색 잎재들 네. 넣고선 토양 살균 하셔야 되잖아요. 네. 하신 다음에 시간 좀 지나고 미생물도 좀 유익 미생물들 네. 고초균도 죽었을 테니까 네. 고초균 좀 접종을 하실 필요가 있고 광합성 세균 좀 접종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근데 이게 접종하시는 타이밍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타이밍 20도 30도에 네. 뭔가 좀 그 습도도 적당하고 네. pH도 적당하게 맞춰주고 이런 타이밍에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러면 시간 같은 것도 있습니까? 시간은 저희 연면 시비 할 때 네. 오전에 줘야 된다. 네네네. 뭐 너무 뜨거울 때 주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럼 시간이 혹시 있을까요? 이 미생물을 토양 안으로 찔러 넣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분사하죠. 분사하거나 아니면 물에 녹여가지고 네. 주거나 그런 식이니까 관주하거나. 제일 중요한 건 온도 습도보단 저는 UV인 것 같아요. 자외선. 자외선이 약한 시간. 네. 한낮을 피해서 한낮을 피해서 5시, 5시. 4시 요런 바이브. 네. 요 막 느낌. 새벽 기본적으로 저는 새벽보다는 4시, 5시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해질녘에. 왜 그러냐면은 네. 그 4시, 5시가 되면은 장파장이 길어집니다. 네. 장파장이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게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그렇죠. 그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단파장이고 네. 빨간색으로 갈수록 장파장이잖아요. 해질녘의 하늘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잖아요. 장파장이 많이 남은 거예요. 네. 파장이 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은 파장이 훨씬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장이 짧은 애가 없는 시간은 해질녘인 거예요. 좀 불그스름할 때. 새벽 그리고 정오 이럴 때보다도 해질녘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때 뿌리시는 게 UV가 제일 적으니까 애들이 활성도가 그러니까 죽는 게 조금 제일 적을 것이다. 야, 저희 진짜 다 알려줬네요. 이 정도면 팔아야 돼.
진짜 이 정도 야 물건 좀 떼와라. 이렇게 한다면 여기 링크 하나 달면 되지 않냐? 아, 저희가 아직 그렇게는 못하겠고 예, 아니 예. 아직도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못하겠고 안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볼 때요 유통기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1년 이내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밀도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밀도 확인하시면서 사용량 꼭 확인하셔가지고 적정 사용량을 쓰셔야 된다. 적정 사용량보다 많으면은 다른 유익한 미생물들이 죽을 수도 있고 질소 기아 같은 현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 맞춰서 주셔야 되고요. 밀도보다 작게 쓰시면 아예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 유통기한, 꼭 사용량 준수해서 사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토양 환경 말씀드렸어요. 수분 함량이 한 60% 있어야 된다. 수분 없으면 죽는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생물이니까 온도도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사이가 좋다. 식물이 잘 자랄 때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pH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 다르다. 네. 그래서 좀 찾아보시고 요거는 접종하시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외선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경운 부분 말씀해 주고 경운을 하면은 어찌됐건 얘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에 노출이 될 거고 그러면은 미생물이 죽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미생물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해 진력인 4시에서 뭐 6시 뭐 이 근처가 맞아요. 가장 UV가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때 사용하시면 가장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까지 맞습니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와. 하다 보니까 빈 얘기도 했어요. 네. 장파장, 단파장 얘기도 와, 했어요. 예. 정말 저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유익한 시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솔직히 근데 이거는 해줘야 돼. 네, 이거는 제가 이 영상에 구독, 좋아요 몇 개 올라간지 반응 보고 네, 앞으로 저의 열성도 네, 저의 이 참여도에 대해서 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말하면서도 놀란 게 네. 해질녘의 빨간색이잖아요. 네. 장파장이잖아요. 그렇죠. 유부의 적자냐까지도 말씀드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호응해주시고 하이프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최신 기술, 최신 교사. 미생물의 최신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어떤 회사까지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뭐 미생물 쪽은 근데 워낙 뭐 바이엘이라든가 그런 네. 회사들이 좀 유명한 기술 회사들, 선진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 회사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회사들에서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제품 한번 살펴보는 시간까지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들입니다. 네, 저희 굉장히 추운 와중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지 말지를 결정을 못하는 게 아직 영상이 안 올라가가지고 댓글, 좋아요, 구독을 못 봐가지고 추운데도 네가 하라고 해서 해야 되냐. 네, 그 추위에 대비하라고 네, 네, 댓글로 네. 말씀 많이 네,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네, 이렇게 네. 또 이렇게 핫팩도 네, 들고 네, 와가지고 네. 여기서 네. 영상 찍고 있다는 거 네. 구독자분들의 그 하나하나의 의견 저희가 다 듣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경험입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농막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구나. 네. 예. 네. 예.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엔 저희가 1편에서는 미생물의 역할, 2편에서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른 역할, 그 다음에 3편에서는 미생물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주는 법. 네, 잘 주는 방법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4편. 이거는 진짜 되게 최신 기술. 도대체 미생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되게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최신 기술을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는 한 4가지 정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해당하는 제품을 이제 떼오면 된다니까, 혹시. 그러니까. 아니 뭘 자꾸 맨날 떼오지. 야, 이건 떼우자. 아, 근데 구미가 당기는 그래, 괜찮지 않냐? 네, 그럼 미생물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이거 확실한 건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바실러스가 들어간, 네. 광합성 세균이 들어간 그런 그렇죠. 제품들 있잖아요. 네. 제품들에 설명이 없어. 설명을 안 해줘요. 진짜로 설명이 없다. 아니 그냥 미생물이야 그냥. 그냥 유산균 들어갔대 네. 끝이야. 네. 그 유산균이 들어가면 뭐가 좋은 건데? 그쵸. 유산균 이거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데? 아니 써보고 좋으면 계속 써라. 약간 이런 배짱이잖아요. 어우, 야, 굉장하더라고. 네. 편하게 파시더라고. 아, 그니까요. 너무 편하게 파셔서 약간 요게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캡슐화 시키는 거래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미생물 잘 주는 방법. 네. 잘 살아남으려면은 일단 UV 피하세요. 네. 그리고 경운하면은 죽습니다. 네. 습도 좀 맞춰주세요. 토양 함수량 좀 맞춰주세요. 네. 토양 온도 좀 맞춰주세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회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UV가 쬐면은 살균돼서 죽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캡슐 씌우면 돼요. 방어막을 하나 만들어 놓자. 네. 뭔가 얘네가 막 추우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방 안에 가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캡슐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괜히 완유성 같고 막 그렇네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완유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완유성의 뭐 피복이라든가 아예 그냥 난분해성이라든가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네. 그러니까 생물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 완유성이라기보단 제 기준으로는 닥터 캡슐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닥터 캡슐 같은 느낌. 장까지 살아가는 거. 네. 이 유산균 옛날에 닥터 캡슐 맞아요. 그것도 유산균이네. 유산균이잖아요. 네. 근데 위산에 네. 녹아서 안 녹으려고. 죽는 거잖아. pH에. 네. 그러니까 이 유산균은 이 pH가 낮으면 죽나 봐. 그렇죠. 아니, 위산이 소화를 시키나 보지. 네. 근데 우린 장에 가야 되니까 거기를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UV를 받으면 죽잖아요. 네. pH에 따라 죽잖아요. 그렇죠. 온도에 따라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씌워 놓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기술이겠죠. 네. 요런 거는 제가 알아본 사례로는 좀 바스프. 독일 회사죠. 좋은 회사죠. 네. 네. 이런 업체에서 지금 좀 접목을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제품들은 또 저희가 나중에 네. 제품 리뷰하면서 네. 이런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네. 살펴보시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닥터 캡슐이 들어간 기술과는 뭐가 있나? 그러니까 네. 이게 원래 용어는 마이크로 캡슐 기술인데 네. 이게 또 애매한 게 회사마다 이름이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캡슐이면 MC잖아, MC. 네, 네. MC가 뭐 접목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무슨 뭐 A사의 캡슐이어서 뭐 AC 막 이렇게 부르고 뭐 그래가지고 회사마다 A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B사의 캡슐이어서 BC 네. 무슨 뭐 캡슐 라이징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마다 용어가 좀 다른데 이름을 붙이니까 자꾸. 어쨌건 요는 그냥 보호막 씌운 거다. 네. 미생물에 보호막 씌운 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호막 씌우는 기술이 있는 회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대표적으로 뭐 바스프 같은 바스프 회사가 있다. 말씀을 하셨었고 네. 저희 리뷰는 나중에 네. 국내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국내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네, 파만농도 있고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가 씨에다가 좀 접종을 하는 기술? 씨를 감싸는 기술?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원래 시드 바이오 프라이밍이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게 정식 용어가 아닐 것 같아요. 프라이밍이라는 용어 때문에 좀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요는 그거죠. 그 종자에 네, 코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네. 종자랑 미생물이랑 같이 주려고 네. 종자를 미생물로 코팅한 거죠. 근데 네. 요즘에 종자에다가 좀 미량 요소로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맞아요. 나오는 종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이게 미량 요소가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미생물을 맞아요. 감싸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죠. 뭐가 더 효과가 좋고 나쁘고는 얘기하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뭐 각자의 장점이 있을 테니까 단점은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단점은 없어요 이 기술은. 아, 그렇죠. 장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종자를 심는다. 네. 이게 시작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종자 주변에 네. 이 종자에 유용한 물질들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어찌됐건 그쪽에서 우세종이 되면 되니까. 종자가 생각해보면 종자에서 뿌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뿌리 주변에 유용한 물질들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량 요소가 됐건 맞아요. 이게 미생물이 됐건 그렇죠. 최근에는 부식산으로도 코팅을 해요. 맞습니다. 그죠? 부식산으로 코팅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선도적인 회사에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식산이 됐건 네. 뿌리 주변에 있는 게 좋은 거니까 네. 아싸리 뿌리 주변에 얘를 넣어주는 게 힘들면은 네. 종자에 얘를 묻혀놓자라는 기술인 애초부터 거죠. 애초에. 묻혀버리자. 그러면은 일단 얘네가 발화를 하고 발근이 되면은 주변에 걔네가 있는 거잖아.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종자를 코팅하는 게 종자를 혹은 침지하는 게 네. 그러니까 코팅이랑 침지랑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냥 침지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종자를 담궈가지고 표면에 묻혀놓는 거죠.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겠죠. 그게 마르면서 뭔가 그렇죠. 활성을 유지해야 맞아요.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유통기한을 가면서 활성도가 높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종자를 미량 요소에 침지를 하건 미량 요소로 코팅을 하건 네. 휴믹산에 침지를 해서 휴믹산으로 코팅을 하건 네. 미생물에 침지를 해서 미생물에 코팅을 하건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생물 쪽에는 최신 기술로는 이런 기술 시드 바이오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미생물의 종자를 코팅하는 기술. 그래서 뿌리면은 바로 근건부 주변에 우세종으로 코팅한 미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런 거 있으면 어찌됐건 생육 초반에 인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좀 고초균 같은 게 이렇게 씨 근처에 코팅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맞습니다. 확실히 인산 뭐
가용화도 잘 시켜주니까 너무 좋죠. 뿔이 내리고 하는데 확실히 효과적이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이 기술에 대해서 의문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 의문인데 그러니까 육묘와 정식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육묘라고 생각했을 때 네, 네. 트레이에 네. 종자를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유용한 미생물이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좋겠죠. 네. 근데 식물이 미생물을 흡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미생물이랑 공생하면서 하는 건데 얘를 그럼 정식한다고 했을 때 네. 과연 이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유묘기가 모든 거를 지배한다. 유묘가 맞아요. 농사의 반 이상이다. 묘의 소질이 네. 농사를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본밭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지만 요옥 씨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미량 요소 네. 코팅이랑 미생물 코팅. 미량 요소는 이미 유묘기에 흡수한 다음에 체내에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흡수가 되는 그렇죠. 흡수가 되는 영역이니까. 하지만 미생물은 흡수가 아니라 공생을 하는 영역이어가지고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기술도 굉장히 뭐 좋은 기술이다 정도로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바이엘 같은데. 좋은 회사죠. 이것도 네. 독일 아닙니까? 요만큼. 네. 독일. 네, 네.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바스푸드 독일이고 그러네. 바이엘도 독일이고 독일 회사들이 이런 거 잘하네. 독일 애들이 미생물이 강하네요. 아, 그러네요. 네, 문산토 이런데 미국 회사도 있긴 네, 합니다. 있네요. 예. 그런 회사들도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거 진행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다고 알고 파만농도 있고. 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예, 네. 신젠타도 있고요. 네, 그죠? 예. 그런 업체들에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건조 스트레스나 막 네. 스트레스의 방패 역할을 하는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아미노산, 네. 뭐 당류 네. 이런 걸 좀 같이 넣어주는 네. 기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오스모 프로텍턴트라고 하더라고요. 발음도 어렵다 이거는. 오스모 프로텍턴트. 오스모 붙잖아? 네. 그럼 기본적으로 물 생각하면 돼, 무조건. 오스모. 삼투압. 그쵸. 삼투압이니까 물 생각하면 돼. 네. 오스모니까. 그죠? 네. 프로텍턴트. 프로텍트. 막는 거. 방어하다. 네. 삼투압. 물. 방어하다. 가뭄인 거예요. 건조 스트레스 이런 거. 건조인 거예요. 이게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하시려고 네. 했던 그 기술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물이다 보니까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물 건조하면 없으면- 죽죠.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고 나서 죽으면 안 되는데 쫙 말르면 죽으니까. 뿌리고 나서 가무는 거 네. 가물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저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문. 뿌리고 물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긴 한데. 근데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네네네. 관주 설비가 없을 수도 있고 네네네네. 근데 그럼 어떻게 뿌리지? 네네네네네. 네네. 뿌리고 물을 잘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있긴 한데 어쨌건 네. 그런 가뭄에서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미생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미생물이 안 죽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에 코팅을 해가지고 UV에 그러니까 자외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좀 살아남게 하자. 네. 종자에 미생물을 코팅해가지고 파종했을 때 이 미생물이 잘 뿌리와 공생하면 살아남게 하자. 네, 근처에 유세종이 되게 뿌려두자. 하자. 라는 역할. 세 번째로는 오스모 프로텍턴트. 미생물을 오스모 프로텍턴트라는 물질과 같이 만든 같이 결합된 상품을 만들어서 네. 이 상품을 뿌렸을 때 가물어도 미생물이 안 죽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가뭄이랑은 다른 부분이에요. 식물 가뭄이 아니라 미생물의 가뭄 스트레스를 해결해서 맞습니다. 미생물이 잘 살게 하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말씀하신 대로 뭐 아미노산 당 같은 거 얘기하는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트레알로스, 네. 베타인. 맞아요. 베타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그죠? 프롤린 막 이런 거. 프롤린 많이 네.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한테도 좋은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좋은 애들인데 미생물이랑 같이 얘네를 접목시킨 상품을 공급하게 되면은 가물어도 네. 얘네가 직접적으로 그 가뭄에 그러니까 건조한 토양에 노출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알로스, 베타인, 프롤린 이런 친구들이 물을 흡수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미생물을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한테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 거죠. 네. 약간 왜 우리 꽃꽂이 할 때 네. 오아시스라고 하나요? 뭔지 알아요? 네, 그거? 알아요. 그거 흡수성 엄청 좋은 거. 맞아요. 물 부풀어가지고 계속 이 동그란 그거. 네. 물 공급 안 해도 네. 우리가 물 안 줘도 식물에 계속 물 주는 거. 맞아요. 그 느낌인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 대신에 베타인 쓰는 거예요. 오아시스 대신에 트레알로스 쓰는 거고. 그러네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원적으로 보면 되게 단순한 기술인데 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수분을 잘 흡수해서 제일 많이 부풀고 미생물한테 물을 잘 양보할 거냐라는 네. 물질로 유명한 게 말씀해 주신 트레알로스, 베타인, 뭐 프롤린 이런 친구들인 거죠. 당류, 아미노산
이런 종류들? 친구들인 거예요. 예. 요런 또 기술을 적용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가뭄 스트레스를 좀 예방하는. 식물의 가뭄 스트레스가 아니라. 지금 우리 미생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미생물을 잘 살리는. 맞습니다. 요런 기술들이 있다. 요것도 제가 알기로 뭐 바이엘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 뭐 누보 예, 이렇게 살고 있다. 납작이. 예, 납작이 반에 그 누보도 이런 기술을 좀 적용하고 있고 효성 OMB 뭐 이런 효성 예, 알아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 회사를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맞아요.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야 이거 내가 썼던 고추기는 다 똑같고 밀도도 다 똑같아. 근데 이런 기술이 들어가니까 좀 더 잘 사는 것 같아. 요거는 비교를 해보실 수 있잖아요. 고초균에 트레알로스가 들어가 있다. 그럼 오스모 프로텍턴트가 도입된 기술이구나. 와. 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와, 그죠? 용어 어렵다. 근데 어려운데 이걸 한글로 하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자. 첫 번째, 그 뭐 캡슐, 마이크로 캡슐, 그거는 그냥 닥터 캡슐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시드 프라이밍이었잖아. 그지? 시드 프라이밍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종자 침지. 종자 침지. 종자 미생물 침지. 종자 미생물 침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오스모 프로텍턴트였잖아. 요거는 그냥 종자가 아니라 미생물의 가뭄 내성. 가뭄 해결. 미생물의 가뭄 해결 정도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합시다. 그냥 전문 용어도, 그러니까 이 원래 용어도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요것도 그 신 붙잖아요. 신 붙으면은 그냥 신세스틱스. 그러니까 합성 생각하면 돼요. 바이오틱스잖아요. 바이오틱스는 보통 이제 이 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활성으로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미생물의 활성을 높이게 미생물에 뭔가를 합성했다는 거거든요. 야, 미생물의 활성이 높아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언제 활성이 제일 높아지겠습니까?를 생각을 해보면 먹이 많을 때, 밥 줄 때, 먹이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요거는 농가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 기술이에요. 당밀 주잖아요. 당 주잖아요. 맞아요. 각설탕 녹여서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막 유기산 같은 거 좀 넣으시고 그리고 해조제도 조금씩 넣으시고 하시잖아요. 단지 미생물하고 같이 주면 효과가 좋다고 그냥 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기술이 있는 거다. 키틴 젤라틴 농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키틴 먹이에요. 그러네요. 동물성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렇죠. 젤라틴 동물성 아미노산이에요. 맞습니다. 먹이에요. 다 미생물들 먹는 애들입니다. 신바이오틱스는 그냥 원래 관행 농가들이 하시던 농법 같은 거네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제했겠죠. 회사들이 조금 더 정제하고 효율을 높였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각설탕을 녹여서 주는 수준이 아니라 당류에 진짜 농축 당류를 줘가지고 얘네가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활성도가 높아지게. 진짜 좋아하는 레시피로. 똑같은 키틴 젤라틴 농법을 하시는 분들처럼 그냥 조금 뭐 이 폄하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꽃게를 녹여서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훨씬 더 농축해가지고 키틴 젤라틴 그 근원 물질만 얘네가 먹을 수 있게. 약간 집에서 자가 제조랑. 그렇지. 밖에서 이제 요리해서 사 먹는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맞아요. 막 그 미슐랭 이런 데 가서 먹으면은 다르잖아요. 나 모수 가보고 싶어. 저도 한 번은 가보고 싶어요.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이 손종원 셰프가 안 보이시려나? 손종원 셰프가 좀 보고 계시면은 늦었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바이오스틱스는 용어 자체가 합성된 활성 물질이니까 활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미생물의 먹이를 같이 주는 제품들이다. 미생물이랑 먹이를 같이 이렇게 합성시켜서 주는 제품이겠죠. 근데 이게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말씀하신 대로 아미노산, 당류, 해조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급해서 미생물들이 굶어 죽지 않게, 기아가 되지 않게 밭에 지금 미생물의 먹이가 없는 상태더라도 좀 이렇게 미생물 활성도를 높여주게. 근데 이 먹이가 되게 정제된 먹이여서 우리가 그냥 자가제조로 하시는 그런 방법보다 훨씬 더 활성도가 빨리 높아지는 느낌이니까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다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총 4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딱 하고 용어 쓰지 말고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첫 번째 닥터 캡슐. 닥터 캡슐. 이 친구는 빛.
맞아요. 그리고 온도, 네. 뭐 pH 네.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서 이제 캡슐처럼 이렇게 보호해서 토양에 잘 살아남게 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종자 침지. 미생물 종자 침지. 네, 미생물을 씨에다가 이렇게 코팅시켜가지고 심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뿌리 주변에다가 미생물을 굉장히 많이 살아남게 만들고요. 그렇게 많이 살아남은 친구들이 바로 생육을 좋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었죠. 그리고 미생물도 뿌리 주변에 살아야지 제일 잘 살아남아요. 맞아요. 미생물이 뿌리에서 나오는 근산을 되게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생물한테 주는 거고 네. 식물한테 주는 거야. 맞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수분, 미생물 수분 가뭄 해결. 미생물 가뭄 해결. 미생물 가뭄 해결. 네. 미생물이 수분이 없으면 미생물의 오아시스. 죽습니다. 네. 네. 마르면 죽어요, 맞아요. 미생물도. 근데 이런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미생물, 베타인이라든지 프롤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좀 같이 트레할로스. 넣어줘가지고 미생물이 수분의 건조에 의해서 죽지 않게 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꽃꽂이 오아시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먹이주기. 먹이주기. 네, 네. 미생물 줄 때 같이 먹이주기. 바이오스틱스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네. 먹이주기. 네, 먹이로는 뭐 이제 저희가 많이들 하는 당밀, 막 이런 거, 각설탕, 이런 거 같이 주는 겁니다. 해조 추출물. 근데 이제 업체에서 하는 거는 어찌됐건 이제 자가 제조로 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정밀하게 제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로서 효용 가치가 분명히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제가 이거는 농가분들한테 또 댓글로 싫어하실 텐데 네. 싫어하실 거 알면서 제가 한번 좀 따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따끔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키틴 젤라틴 농법 있죠. 네. 좋아요. 네. 근데 키틴 젤라틴 농법을 농가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네. 키틴 젤라틴을 공급하니까 좋더라를 규명해 냈겠죠. 네. 학자들이. 네네네. 왜냐면 키틴 젤라틴은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렇죠. 동물성 아미노산이잖아요. 네. 동물성 아미노산을 주니까 식물한테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미생물한테도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생물한테 먹이주기 네 번째 카테고리에 키틴 젤라틴으로 미생물을 코팅하는 기술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키틴 젤라틴이 농가 쪽으로 구전이 되다 보니까 난 그런 상품 안 쓰고 네. 내가 키틴 젤라틴을 만들어 볼래라는 농법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쓰십니다. 막 불가사리도 뭐 어떻게 하시고, 그렇죠. 새우도 어떻게 하시고, 네, 네. 물고기도 어떻게 하시고, 막 꽃게도 어떻게 하시고 쓰시는데 효율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아무래도,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해조제 네. 엄청 인기였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인기고요. 네. 근데 해조제가 인기다 보니까 농가 차원에서 해조제를 만드십니다. 미역 같은 걸로. 만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 그냥 미역 발효하면 되잖아요. 네. 효과가 말도 안 되게 다릅니다. 함량부터가 네. 농축시킬 수 있는 함량이랑 이렇게 추출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다르죠. 예. 네. 아미노산. 네. 좋은 제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농가들이 아미노산 또 만드셔요. 네. 만들 수 있죠. 네. 단백질만 분해하면 되는데 네. 효과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있는 제품들, 있는 농법들을 자가 제조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건 저는 사실 찬성 안 해요. 그쪽으로 부지런함을 발휘하지 마시고 네. 좋은 제품들을 열심히 가성비 맞는 제품들을 찾아보는데 조금 더 부지런하시고 아. 그 제품들을 공부하시는데 부지런하시고 네. 그 제품들을 맞게 공부하셔서 맞게 맞는 방법으로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부지런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싫으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그냥 저의 부탁입니다. 부탁. 예. 저의 알겠습니다. 충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네. 제품들을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네. 제품 한번 비교도 해보고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도 알아보고 네. 그럼 이 기술이 적용된 거랑 이 기술이 적용 안 된 거랑 농가분들이 써보셨으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요. 또. 네,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알 수 있게 저희가 쉽게 또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